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두개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두개골에서 바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목표점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두개골이 이미지가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창작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안 보고 그릴 수 있으려면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분명하게 나와야만이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창작을 할 수가 없겠죠. 모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전으로 또 얘기를 돌아가는데, 관찰력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관찰력이, 그림 하시는 분들이 그 관찰력을 바탕으로 뭐 재능이 1차적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관찰력이라는 게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란 거겠죠. 그게 보고 서양화나 다른 종류는 보고 그리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관찰해서 그림으로 옮기면 되지만, 만화 같은 경우에는 더 고차원이죠.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능력까지 같이 관찰력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화 하는 사람들의 관찰력이라고 하면 보고 기억하는 것까지 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림 하시는 분들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뭐 관찰을 한다는 의미는 저 사물을 내가 안 보고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것일까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길들여져야만이, 많이 보고 많이 관찰해야만이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개골을 연습하는 과정도 그런 거다라는 거죠. 두개골을 많이 그리면, 또 많이 보면 그만큼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창작으로 그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을 떠올리면 그런 이미지들이 딱딱딱딱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바라는 부분은 머릿속에 두개골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창작으로 두개골이 표현될 수 있는 방향까지 가면 좋다. 그 다음에는 응용까지 돼야 돼요. 응용까지. 응용이라고 한다라면 다양한 그림 스타일에 맞게끔, 그 다양한 그림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없고 그 비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거는 방법적으로 치면 비례가 달라진다면, 코가 긴 비례치, 코가 짧은 비례치, 눈이 작은 비례치, 눈이 큰 비례치, 뭐 이런 거죠. 이마가 길다, 아니면 이마가 좁다,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있는 건 다 그리겠죠. 당연히 그 사람 얼굴에 있는 건 다 그리겠죠. 하지만 그 비례를 다르게 놓음으로 해서 스타일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개골도 그런 어떤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두개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려면 기본적인 두개골의 형태를 파악해야만이 그 변형된 두개골의 형태까지도 내가 응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죠? 자, 제가 생각하는 두개골에 대한 어떤 그 방향치는 그쪽에 있다라고, 목표치는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연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골 이미지가 그려져야 된다. 얘가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이라고 하면 정면, 옆면, 윗면, 뒷면, 아랫면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체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하려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육면의 이미지를 다 봐야만이, 다 그걸 보고 이해를 해야만이 그 물체에 대한 형태 파악이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소 같은 경우에 시험 치러 가면 찰흙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 얼굴을 만들면 사람 얼굴을 6가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줍니다. 6가지 각도,
까지는 안 가겠죠. 한 4개 정도 주겠죠. 윗면 아랫면 빼고 줄 겁니다 아마. 근데 어찌됐건 뭐, 6면의 그 이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내가 그 사물을 제대로 그 형태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선 두개골에서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두개골을 창작하실 때 어떻게든 접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법적으로든 두개골을 그리기 위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조금 생각을 염두해 두시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자, 뭐 대충 두개골이 이렇게 생겼을 때 먼저 이제 그려놓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두개골 자료가 있나? 자료를 안 올려놔서. 잠시만요. 검색하겠습니다. 자, 뭐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게 두개골이죠. 저장할까? 이거 제가 요즘 마감 중이라 준비를 제대로 못했네요. 난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지가. 자, 이게 이제 두개골인데요. 자, 이게 두개골인데 먼저 그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모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형태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모작이죠. 사람 닮게 그리려고 따라 그리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개골도 모작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닮게 그려야 돼요. 모작이라는 건 닮게 그리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관찰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고, 그만큼 그런 점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닮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모작이라면 과연 그 모작을 가지고 누가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개골을 그릴 때 이것까지 이 구멍이죠, 구멍, 눈구멍. 자, 이것까지도 비례치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구멍을 이렇게 뚫어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뚫어놔도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적절한 가로와 세로의 비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두개골 같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두개골의 이 안구 구멍은 옛날 그 영웅본색의 주윤발이 끼고 나오는 그 잠자리 안경이랑 비슷한 비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잠자리 선글라스 뭐 이렇잖아요, 그죠? 한 고러한 가로 세로의 비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접근이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부분들의 큰 게 뭐냐면 광대뼈랑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 구멍과 광대뼈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눈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 두고 있으면 내가 두개골을 창작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뼈는 두개골 구멍보다 작다는 겁니다. 돌출되어 있는 뼈다 보니까,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는 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뼈가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면적으로의 크기로 보면 안구 구멍보다 광대뼈가 넓거나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끝나는 지점선에서 유사하게 이 비강이라고 하죠, 구멍, 요게 끝이 납니다. 뭐 미간은 대충 이 눈 구멍의 한 반 정도에서 끊어주면 대충 미간, 콧대 나눠줄 수 있겠죠. 예, 요렇게만 딱 조직을 잡아도 안구,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광대뼈, 요렇게만 잡아놔도 요 안에서의 어떤 그 틀은 좀 맞춰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개골에 이제 뭐 나름 방법적인 접근이라면 요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 광대뼈, 여기가 광대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여기 광대뼈 쪽이 가장 그 옆에 돌출된 부분이 아니고 측두골이라고 하죠. 측두골 쪽이 가장 넓은 지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굴 외곽을 그릴 때의 경우겠죠. 얼굴 외곽을 그릴 때 광대뼈가 가장 옆에서 돌출되게 잡지 말고 머리통이 가장 넓게 잡히게끔 해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 밑으로 광대뼈 아래쪽으로부터 면이 좀 복잡해집니다. 면이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이빨이, 자, 이빨이 보면요. 코에 이 비강의 연장선상으로 쭉 보면, 비강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여기에 송곳니가 지나갑니다. 요게 송곳니 쪽이거든요, 아마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면부입니다. 정면부. 그러면 이제 그 송곳니를 제외하고 어금니 방향 쪽으로 가면서는 옆면부입니다. 옆면부. 옆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보면 말발굽처럼 이렇게 면이 완전히 U자 형태로 많이 꺾여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대뼈까지는 그 꺾여 있는 면이 단순해요. 그냥 정면, 뭐 측면, 정면, 측면. 코가 약간 돌출되어 있으면서, 코가 돌출되어 있다라는 것은, 코가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정보예요. 당연히 사람 코가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이 어떻게 그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다라고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육도 덮이고 가죽도 덮이다 보니까. 그래서 광대뼈 쪽으로는 인식하는 면이 단조로운데, 쉬운데, 뭐 광대뼈 정면, 코가 튀어나와 있고, 또 광대뼈 정면, 그 다음에 뭐 귀 쪽으로 꺾이면서 측면, 이런 식으로 면을 좀 쉽게 파악하는데, 입 쪽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약간 간과시했던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빨 그 광대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면이 반측면이 생기고 뭐 측면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면을 조합하는 과정이 제법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비강에서 끊어지면 요렇게
요게 정면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부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지금 명암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얘가 그 광대뼈 정면부고요. 이쪽으로는 약간 요렇게 꺾이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안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다는 겁니다. 움푹 패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반측면. 여기서부터가 요게 측면입니다. 정측면. 요거는 완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면적이 확실히 넓게 보여지게 되겠죠. 모서리에는 항상 하이라이트가 떨어집니다. 모서리에는 항상 하이라이트가 떨어집니다. 여기 모서리란 겁니다. 여기도 모서리죠. 요렇게. 일단 그렇게 이빨 쪽 광대뼈 아래쪽으로 면이 복잡하니까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본다라는 의미는 다른 각도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봤을 때나 위에서 봤을 때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두개골 설명이 끝나고 10분 쉴 때 제가 빨리 자료를 옮겨와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다시 점검을 할게요. 일단 설명만 부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내가 껐네. 측면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은 뭐 대충 그냥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진짜 여기 측면입니다. 자, 이게 측면인데 뭐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 주세요. 측면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요 앞면 라인 쪽입니다. 요 앞면 라인. 앞면 라인은 우리 사람의 그 굴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면 라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앞면 라인에 여기에 당연히 미간이 잡히는데 제가 미간을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요 굴곡이 미간의 굴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미간을 끝으로 여기까지가 이마가 되겠죠. 뭐 여기 계속 이마가 될 수는 없겠죠. 적정선에서 이마를 끊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자, 대충 일단 이마 먼저 끊을게요. 이마가 있고 이게 이마, 그 다음에 이게 미간, 그 다음 코죠. 코가 아마 이렇게 있겠죠. 다 그리면 코입니다. 그 다음이 입술, 턱입니다. 자, 면에 대한 파악이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마는 자, 윗면이죠. 윗면. 미간은 그냥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미간은 아랫면이 됩니다. 콧등이 윗면이죠. 코 밑면이 아랫면이죠. 인중이 윗면이고 윗입술의 아랫면은 윗입술은 아랫면이 되고 윗입술에 여기 이제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또 있죠. 아랫입술 쪽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턱이 윗면, 그 다음에 턱 밑면도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어떤 결국 우리가 면이 꺾이면서 빛을 많이 받느냐 빛을 적게 받느냐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빛을 많이 받으면 밝아질 수밖에 없고 반사되는 양이 많으니까요. 빛을 적게 받으면, 그러니까 빛을 받는 면의 각이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겠죠. 더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면의 꺾임에 의해서 명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명암적으로 해석해서 채색 작업을 들어갈 때도 좀 더 쉽게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면부에서의 윗면과 밑면,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인 인식은 제법 잘 하는 편입니다. 선적인 인식은 아주 못하지만, 그러니까 면에 특화된 사람이죠. 사람들마다 그 개인의 성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바바리안, 뭐 아마존, 뭐 소서리스 이런 것처럼 마법사 각자마다의 스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에 특화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면에 특화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보다는 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 면적으로 모든 걸 자꾸 면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면을 따지고 확인하려고 하고 최대한 구분 짓고 나누고 쪼개는 방식. 그렇다 보니 얼굴의 앞면 라인에서도 이런 윗면 아랫면을 따지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필요합니다. 왜? 채색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두개골에서 측면에서 또 중요한 부분, 또 당연히 또 앞면 라인이 있는 건데, 코끝을 제외하고는요, 코끝을 제외하고 미간과 뭐 입술이나 뭐 턱이나 얘들이 다 고만고만한 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선상에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입이 튀어나오는 수도 있고,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한 접시죠. 이러면 안 되나? 그래서 그 물론 개인의 캐릭터 차이에 막 따라 뭐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간과 결과적으로 턱은 같은 선상에 놔주는 게 본인이 작업하기에 편해요. 훨씬 편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거는 측면에서 비슷한 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바뀌던 각도가 바뀌던 무조건 얼굴 그리면 미간과 턱은 같은 선상에 나오게 된다라고 보고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굴을 그나마 쉽게 그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기댈 만한 그런 정보라고 봐야겠죠. 이 미간을 그려놓으면 일단 턱 위치는 맞출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뭐 미간 그리는데 턱 위치를 맞출 수가 없는 게 되면 이거 그릴 때 또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근데 미간 잡으면서 턱이 나오면 여기 어떻게 됐든 외곽선을 끄더라도 이쪽에서는 턱선을 지나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좀 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얼굴 그리실 때, 창작하실 때 가장 또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앞면에 대한 앞면부 쪽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측면 쪽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제가 좀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이 선 어떻게 형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그려질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배운 건데 물음표 거꾸로 하면 된대요. 물음표잖아요, 그죠? 얘를 그냥 이렇게 거꾸로 하면 좀 말아주면, 그러면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 두개골 눈이래요. 눈 형태 스크린 같다. 약간 이런 걸 좀 멋있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이런 거는 뭐 알아서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알아서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면이 이빨의 측면부죠. 이빨의 측면부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요 면입니다. 요 면. 근데 우리가 실제 사람은 이쪽에 이제 근육들로 다 붙죠. 뭐 이게 교근 붙고 뭐 이렇게 막 붙을 겁니다. 아마 근육이. 자, 그렇게 근육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광대뼈, 그 다음에 여기 턱, 우리가 입술을 보면 입술이 있다라고 치면요, 입술 요 끝쪽까지 묶어서, 그리고 턱 이쪽 지점 잡습니다. 요렇게 포인트 묶으면 여기 반측면이에요. 반측면 45도 각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바닥을 대보면 45도로 되어 있고, 여기다 손바닥 대면 딱 정면부터 떨어지죠. 여기 귀 앞에다가 바로 손바닥 대면 완전 옆면이죠. 요렇게 면의 어떤 꺾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진행하면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광대뼈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지냐면 면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게 때문이에요. 정면과 반측면, 완전 측면 이렇게 나눠지는 구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제 역시 광대뼈 아래쪽으로의 형태 파악이 좀 면이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면을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상이라고, 그러니까 두개골을 그렸을 때 두개골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고, 두개골을 내가 창작으로 잘 그려낼 수 있게 되면 가장 효과를 보게 되는 지점이 이제 두상 쪽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얼굴 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시점 바꿨을 때 면 처리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내가 평시점은 잘 그리는데 시점 바뀌었을 때는 내가 그리기가 좀 힘들다, 얼굴 그리기가 힘들다, 그럴 때 두개골을 파악하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상이 그런 점에서도 역시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이 두개골입니다. 내가 두상 그리는 게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뭐 각도마다 두상이 나와야 되는 형태가 달라지니까, 각도가 바뀌면서 그게 다 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뭐 면과 면적인 것과 같은 연장선 상에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두상에 대한 그 이해도가 그 표현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상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거 동그라미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동그라미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점 찍어놓고 화살표 당기고, 이거는 측두라고 합니다. 측두골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점 찍어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는 두정골, 정수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전두골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어서 전두골이라고 하고, 또 옆에 이거 축두죠.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후두라고 합니다. 후두골.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게 다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두상이, 두개골의 그 머리통이 동그랗게 인식을 하기가 쉬운데, 결과적으로 얘들도 면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측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측, 여기는 위, 뒤죠. 자, 그러면 딱 얘가 올라가는, 정면에서 얘가 올라가는 이쪽 지점이,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서 뭐 여기가 약간 그 모서리 지점으로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몰라. 어찌됐건 각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약간 그러면 자료, 그 자료는 제가 10분 끝나고 나서 10분 뒤에 쉬는 시간에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면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측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두정골,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서리라고 얘기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이거 무조건 같이 보시면 돼요. 모서리임을 증명해 주는 거는 하이라이트가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백방 모서리라는 얘기예요. 튀어나와서 모서리든 들어가면서 모서리든 어떤 의미에서든 꺾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 자료를 보시면 이 지점이 가장 밝아요. 왜 밝을 수밖에 없냐? 모서리니까 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이따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대한 두개골의 그 두상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그 면적으로 나누어 가시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굴곡이 동그랗다 보니까 이게 그 둥근 형태다 보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좀 약한데 여기에도 딱 모서리가 있어요. 딱 전두골 쪽이 있고요. 이게 그 미간, 눈썹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요 튀어나와 있는 얘를 보고 전두골이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인들이 이런 게 발달되어 있겠죠. 그 굴곡들이. 그래서 요 머리카락이 나는 지점이 전두골 요 위쪽에서 머리카락이 납니다. 아마 요 가장 튀어나온 지점으로부터 한 1.5cm 1.5cm 위에서 머리카락이 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앞머리 까면 있잖아요. 자기 손 가지고 이마 앞머리 까면 이 머리카락 밑에 여기 하이라이트 떨어져요. 이 하이라이트 떨어지는 구간이 뭐냐면은 이 윗면이에요. 이 윗면. 이래놓고 하이라이트 안 떨어지면 쪽팔리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떨어집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 까면요. 뭐 거울 있으면 지금 한번 까보세요. 내 거 한번. 어찌됐든 하나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딱 요 전두골 윗면부. 그러니까 그럼 제 말은 여기 각이 있다. 그냥 단순히 둥글게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면 이제 두상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중요합니다. 얘. 요거 여기 뭐 이름이 빠져 있는데 이 중요한 애 이름을 왜 뺐지? 유양돌기입니다. 유양돌기인데 귀 바로 뒤에 있는 자신의 귀 뒤를 만져보면 단단한 뼈가 있습니다. 귓바퀴 뒤쪽에 만져보면 그 뼈가 이 유양돌기입니다. 그러면 이 뼈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흉쇄유돌근 목 근육이 붙는 거예요. 목 근육. 목의 시작점이란 얘기죠. 목의 시작점. 근데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양돌기에서 이게 목 근육이 붙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지적으로 보면 여기 귀가 붙어버리면 얘가 가리죠. 유양돌기가 가려서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포인트를 귀로 잡는 경우도 귀로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유양돌기나 곧 귀나 뭐 거의 비슷한 위치니까 그러니까 귀 뒤에서 흉쇄유돌근이 뻗어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귀라는 것은 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목을 그려야 된다. 목의 형태를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귀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귀의 역할입니다. 귀의 역할.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눈, 코, 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보. 그래서 눈에 대한 정보, 코에 대한 정보, 입에 대한 정보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그 튀어나와 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게 눈, 코, 입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런 거란 거죠. 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귀와 목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유양돌기가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제 한 33분 한 9시 40분까지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일단 귀, 유양돌기. 자,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측면 그리면서 실수하는 게 또 뭐냐면,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딱 두개골에 맞는 박스를 그렸다라고 할 적에, 자, 박스를 그렸어요. 이거 한 4등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B죠. 요거 분명히 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측면 그리다가 두개골 그릴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얘를 여기까지 그린 경우가 있어요. 꽉 채워서 안정적으로 하이바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목도가 이렇게 붙죠. 얘가 여기에 공간이 있어야 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고개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 목 뒤로는, 목 뒤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여기는 무조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너무 밑으로 내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 있는 쪽, 귓구멍 있는 쪽에서, 광대뼈 쪽, 이쪽에서 다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눈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눈썹은 딱 요 미간 도출된 지점에서 눈썹이 나오겠죠. 코가 있고요. 자, 이 눈 끝나는 지점을 뒤로 쫙 당기면 이거 하나도 안 만드네요. 제가 배울 땐 여기에 뒤통수 후두골이라고 했어요. 약간 지금 이 그림은 약간 위쪽인데, 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약간 위든 아래든 뭐 그런 건 당연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눈 끝나는 지점이 뒤통수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 끝나는 지점이 뒤통수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안 먹혀. 그 말은 제가 얼굴을 그리면, 자, 눈을 그립니다. 눈을 그리면 눈끝이 당연히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 눈끝과 뒤통수를 같이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뒤통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뒤통수 위치를 찾게 되면 어떤 실수를 안 하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측면에서 이 뒤통수가 무겁게 내려오는 이거를,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하면, 자, 뒤통수를 그릴 적에 있잖아요. 완전 측면을 그릴 적에, 자, 귀를 이렇게 그리면 딱 눈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는요, 선이, 자, 여기까지는 내가 머리를 그린다라는 기분으로, 얼굴을 그린다라는 기분으로 얘를 그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는 뭘 그리냐고 생각하냐면 목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얼굴이랑 두상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어떻게 목으로 매끈하게 빠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못 잡게 되면 이 위치를, 가장 튀어나와 있는 후두골의 위치를 못 잡게 되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러면 여기 무거워지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이 눈 끝나는 지점과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두상을 그린다라는 기분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선이 내려오면은 목을 그린다라는 기분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선이 여기로 내려오게 되면 제 눈이 보고 있는 지점이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목 두께를, 가상의 목 두께를 설정을 잡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까 이 선을 내려오면 저는 눈은 이쯤에 가 있어요. 이쯤을 보면서 얘를 계속 한번 당겨 보는 거죠. 목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 뭐 근육이 발달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도로 할까 이런 거를 선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뒤통수를 파악한다는 거는 여기는 당연히 귀가 있을 테고 이 라인을 빼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고요? 눈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눈끝과 뒤통수가 비슷한 선상에서 만난다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두상을 그려 나오면서 목선으로 넘겨오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움을 살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측면적으로 그리면서 좀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눈 끝나는 부분이 뒤통수로 온다. 목은 뭐 나중에 쇄골하면서 또 더 얘기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목의 시작점은 유양돌기고요. 엄마야. 시작점은 유양돌기고 끝점은 앞쪽에서는 쇄골 가운데가 되고 뒤쪽에서는 경추 7번 뼈입니다. 척추에서 경추 7번 뼈가 목에 끝난지.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목 길이와 앞에서 봤을 때 목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목을 선의 어떤 이미지적으로 길이를 파악하지 말고 이런 어떤 마디로서 그 시작과 끝을 파악해 주는 게 나중에 시점이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실수 없이 길이를 그때그때 맞게 그려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 제가 생각하는 두개골에 대한 정면과 측면에서의 이론이죠. 자, 두개골을 위에서 보면 여기가 눈 쪽입니다. 코. 약간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야?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들을 확인해 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두개골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잠깐 너무 크다.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 그냥 사실적인 방향에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그림 스타일을. 자, 미간과 턱이 비슷한 선상.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딱 잡고, 그리고 깜빡했는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이거 있잖아요. 정면은 직사각형 나오잖아요. 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정측면은 거의 정사각형 나옵니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서양인일수록 더 가로가 길더라고요. 여기 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목을 잡겠죠. 여기는 뒤로 갔다. 가운데에 정측면이라면 가운데에 귀가 있을 테니까요. 유양돌기.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굴곡들을 이렇게 살렸고. 뭐 이런 그림도 있죠.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굴곡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의 방향만 다른 것 뿐이지. 아까 제가 그랬던 그 실제적인 그림이나 이거나 골격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비례치만 다른 거죠. 아,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서양인은 이 미간 각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썹과 눈이 붙어 있어요. 가까워요. 코도 굉장히 크고 높고, 동양인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골격상 이미 이게 완만해요. 그렇다 보니까 눈썹과 눈이 넓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흑인들은 약간 상이 이게 입 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흑인들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두개골 상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백인이 뭐 이렇게 뭐 수직이다, 동양인과 백인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흑인들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랑 입술이 비슷한 선상에 떨어지게 돼요. 입술이 돌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입술이 한 접시 뭐 이런 식으로 두껍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인종 차이에 대한 두개골 상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실제 이미지도,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미간을 통해서 눈과 눈썹의 어떤 관계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도 이게 간과시할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 부분은 또 따로 표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두개골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사람 얼굴에서 각도가 바뀌어지는 과정을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겠습니다.